네, 오늘은 엄청나게 덥고 습도가 높았던 날 영상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지 않아요. 2m 내외. 참붕어가 굉장히 많고 바닥에는 잉어, 치어, 토종 치어, 알붕어죠. 그런 고기들도 많고 해서 좀 피곤한 낚시터입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이제 감자만 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가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들을 조금 더 최적화 시켜 보려고 가텐을 넣은 감자 떡밥입니다. 물론 이 저수지의 다른 분들은 대부분 감자만으로 구성된 걸 하거나 아니면 뭐 후를 넣더라도 조베라 BB 플래시 정도를 넣지 가텐을 넣는 경우는 보질 못했어요. 저는 가텐이 가볍고 점도가 있으면서도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어서 감자랑 잘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텐을 넣은 감자 낚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가텐을 넣느냐 하면 잡어가 많으면 유지력이 아무래도 더 요구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척을 넣거나 아니면 치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척 넣고 치대 버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영상 설명부터 드릴게요. 제가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떡밥 크기예요. 저는 떡밥 크기를 엄지 사이즈, 검지 사이즈, 보통 뭐 약지 사이즈, 또 소지라 그러나요? 새끼손가락 사이즈, 그 다음 손톱 사이즈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지금은 검지나 약지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잡어가 많아지면 치대거나 떡밥을 무겁게 가려고 하죠. 그런데 붕어가 쫓아 내려오기 어려운 정도면 치대는 것도 안 좋고 무겁게 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잡어가 많으면 치대면 잡어층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치대는 것 대신에 점도 계열을 추가하고 그러면 감자 고유의 입자감이 살아있는 채로 유지력은 더 좋아지는 거죠. 확산도 살아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텐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단단하게 하려고 GTS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조베라 BB 프레쉬, 모지리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해요. 가텐이 지금 여기 같이 참붕어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적당히 사용하기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노지들은 확산이 너무 과해도 그 압축이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가텐 BB 프레쉬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 블렌딩은 전체 비율의 20에서 30% 정도. 투척하는 거 보세요. 16척입니다. 16척 정도까지는 그네를 태우면 돼요. 그냥 그네 태우면 갑니다. 뭐 요란하게 할 것도 없고 쉽죠. 이 정도까지는 투척이 쉽고요. 18척 정도부터는 제가 이게 장척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안 보시더라고. 그래, 왜 안 볼까 했는데 나는 저 척수 구사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노지는 장척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드림이 바로바로 나오죠. 가텐을 넣으면 감자만 했는 것보다 찌가 더 많이 움직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텐에 후도 있고 다른 지보 성분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어들까지도 더 흥분시키게 되죠.
하지만 떡밥의 터치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확산과 점도를 다 가지고 있는. 원줄이 지금 깁니다. 원줄이 손잡이 거의 끝에 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투척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습하면 다 돼요. 짧은 척은 그냥 던지면 가고 16척 정도까지도 그네만 태우면 갑니다. 자, 지금 보세요. 목내림은 깊게 가지만 빨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차근차근 고기가 이렇게 받쳐주는 정도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뭐 속도가 어느 게 빠르냐 어느 게 느리냐 그게 아니라 고기하고 주고받으면서 내려가는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목내림 속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느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활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느리게 되겠죠. 주고받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내려가는 멈칫 이러고 내려가죠. 네, 이 정도가 좋아요. 물론 지금은 붕어라기보다도 잡어들리죠. 계속 저기 중요한 얘기 하다가 자꾸 넘기는데 장척을 투척할 때는요 비행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채비를 멀리 보내주는 느낌으로. 근데 16척 정도까지는 그네만 태우면 됩니다. 왼쪽 손 제대로 벌려주고 내려놓고 그냥 오른쪽 손만 들어주면 저렇게 16척 떨궈 넣기가 돼요. 이거 지금 초칭도 아니잖아요. 2m 수심인데 쉽게 투척이 돼요. 바람도 안 부는데 뭐 못할 이유가 없죠. 예, 지금은 벌써 이제 작은 붕어들, 그 다음에 참붕어들이 덤비고 있어요. 저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붕어의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그냥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투척 잘 해가면서. 약간 밀려 들어오는 지금 물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몇 번 하니까 바로 고기가 나와줬죠. 고기 힘도 좋고. 야, 오늘 붕어 같은 붕어 처음 보는데. 바닥에 붙였더니 알붕어들 성화가 어이구야, 굉장히 손맛을 심했어요. 선사하네. 네. 크지도 않은 게. 힘도 좋았어요. 노지 고기들은 작아도 일단 소리를 저래 내줍니다. 얘가 반갑네, 이게. 이야. 예쁘죠? 저래도 여덟치입니다. 쟤 보면 꼬랑지가 이 길어서. 동네에서는 힘 좀 쓰는 애인데. 어우, 힘이 센데, 작은 게. 저 정도면 노지에서는 반갑죠. 왜? 핑핑 소리 나길래 고기 큰 줄 알았네.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구독자님이세요. 이 저수지 터주. 네, 이 저수지 뭐 다른 데도 잘 다니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많이 물어보고 했었죠. 저는 잘 모르면 일단 가서 현지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서 질문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거만 몇 마리 보고 가자.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씩 이제 붕어 같은 움직임들이 나오죠. 그치? 이거 뭐야? 이게 입 옆에 걸려나 보네. 설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힘쓰는 애들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유지가 잘 되면 좋은데
집어는 뭐 금방 되죠. 제가 또 힘쓰는 집어력이 애들이 좋다 보니까 들어왔어. 가텐이라서 더 하죠 지금. 찌는 1mm PC무크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밑에 밀도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죠. 입질. 입질이 다른데요, 아까랑. 제가 아까는 감자만 가지고 하다가 풀림을 조금 살려보려고 지금 가텐을 좀 추가했거든요. 훨씬 반응이 좋네. 제가 이전에 한 두어 시간을 감자만 가지고 구사를 해봤는데 그 유지를 시키려면 자꾸 많이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척을 넣으면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텐을 넣어서 유지력을 공이 높이면서도 아니라도 아까 그 정도만 돼도 뭐. 풀림을 살리는 쪽으로 간 방금 거예요. 두 번째 걸었는 것도 힘쓰던데. 지금 이 사이즈는 저수지에서는 비슷해 큰 보이네. 사이즈가 잘 안 나오고 방금 제가 잡은 사이즈도 지금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똑같은 입질이 들어오네. 가텐을 사용하고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자만 가지고 1년 4계절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구사도 같이 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요즘 같이 잡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붕어들의 활성이 예전보다 떨어지잖아요. 원래 경향이. 그러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돼요. 물론 뭐 가텐 넣는다고 뭐 갑자기 뭐 잘 되고라기보다도 운영하기가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움직임을 한번 계속 볼게요. 이번에 유지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투척에서는 유지력을 더 높여야 되겠죠. 지금 같으면 경시 변화도 덜 합니다. 덜 치댔기 때문에. 덜 치대지도 않았죠, 뭐. 떡밥은 공간이 없어질수록 경시 변화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상 보니까 보기만 봐도 덥네. 이 동네는 습도가 높아서 더 힘들어요. 높은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입질이 연속으로 계속 나오죠. 야, 니 아닌데 내가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갑자기 하면 그 바꿔치기를 하냐. 붕어들은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를 반복하고 채비를 들 때 옆에 얼쩡거리던 참붕어들이 옆구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아 붕어가 아니고 참붕어 입질하네 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바꿔치기죠 저건. 지금부터는 초반에 입질이 괜찮게 몇 번 나오니까 이 입질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떡밥의 상태를 지금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점도가 계속 더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압력과 손물로 조절해야죠. 왜 아까는 고기가 달렸는데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왜 헛방이 날까요? 수분이 부족해지고 마르면서 점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여기서 손물을 치는 것도 방법이고 손물을 치지 않고 밥을 달 때 내부의 압력을 더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중에 뭐가 더 좋을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죠. 저는 지금 손물 안 쳤어요. 안 치고 밥을 달 때 내부의 압력을 최소화 시켰어요.
이곳은 제가 해보면 약간 그 카타보소 터치를 지켜주는 게 집어군도 유지하고 좋아요. 헛방이 자꾸 나죠. 둥글둥글 해야 돼요. 둥글둥글하고 손으로 이렇게 짜부시키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손물을 확 많이 쳐버리면 또 위에서부터 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이 상태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점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아직. 약간 쪼는 부분은 좀 보이긴 해도, 이렇게 지금 못 내려가고 밀리면 확산을 더 살려야 돼요.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지금보다 살짝 더 키우고, 압력을 더 주지는 말아야 돼요. 사이즈를 살짝 더 키워야 돼요. 해야 되네. 예, 떨구어 넣기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찌와 떡밥의 간격이 멀수록 목내림은 어려워져요. 예, 지금처럼 저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입질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 지금 깻잎들만 나오는데 가텐하고부터 고기가 이제 7치, 붕어를 쫓아주라. 내가 다시 보내줄게. 8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7치가 넘어가는 큰 붕어들이 들어오면 확실히 참붕어들이 좀 물러나는 경향이 있고요. 작아도 묻줄하네. 여기 애들은 체고가 높고 몸집이 좋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아요. 그 다음에 4치, 확실히 흥사지 5치, 붕어들보다 사이즈 대비 무게감이 더 있네. 4치, 5치 붕어들은 참붕어들이랑 같이 노는 것 같아요. 흥사지 애들은 저 사이즈들 10척으로 저 사이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가벼워요. 지난번에 10척 초칭 영상 보셨죠? 네. 거기보다는 여기 애들이 붕어가 예쁘고 체구도 높아요. 입질. 작아요. 지금 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작아요. 많이 움직이고 입질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걸 챔질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챔질하진 않아요. 지금 떡밥은요, 모양이 엄청 예쁘지도 않아요.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붕어는 달죠. 여기 붕어가 제일 이쁘니까. 네, 이 저수지 붕어가 진짜 예뻐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떡밥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떡밥보다 수분이 적고 점도도 제법 많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다만 물을 먹으면 확 풀립니다. 그래서 점도밥이 들어갔는데도 막 동동거리는 현상들이 그만큼 적고 풀림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점도가 보였죠. 쪼는 형태의 입질이 나오거나 건드림이 나오면 이 떡밥은 지금 점도가 많구나. 그럼 다음 투척할 때는 점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둥글둥글둥글 귀만 잡아주고 넣습니다. 저는 예전에 관리터 낚시할 때도 가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약간 한약재 냄새 같은 게 나서. 방금 내려가는 거 입질이에요. 요것도 입질.
그렇지. 좋은 구간을 두 번 놓쳤죠. 사라지는 입질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런 입질들을 다 공략할 줄 알아야 돼요. 별로 많이 안 만지죠. 그냥 달아서 넣는 편이죠. 지금 손을 씻어주고 그 씻은 손에서 약간의 수분만 가지고 밥을 한 번 더 이렇게 떼내주는 거예요. 입질. 요 입질, 두 개 다 입질이에요. 저 뒤에 고기 띄고 난리죠. 그만큼 밑에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지금은 입 옆에 걸렸어요. 붕어들이 흥분했다는 거예요, 저게. 제가 지금 확산이 엄청 많은 밥을 넣은 것도 아닌데 붕어들이 흥분을 하죠. 감자만 넣었을 때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누가 낚시를 하는데 내가 집어에서도 밀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런 떡밥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2단으로 나온 거 입질이에요. 다 입질. 입질. 두 번의 입질에서 밥이 거의 사라진 거고 마지막은 사실상 빈 바늘 상태에서 챔질한 거라고 봐요. 2단으로 주르륵 뭐 주죽 이런 것도 다 입질입니다. 그거는 고기가 챔질하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낚싯대를 꽉 잡고 있으면 챔질 못하니까 가볍게 잡고 있는 게 좋아요. 챔질도 세게 하지 마시고. 상층부에서 줄을 건드리고 떡밥을 드리블 하죠. 이미 많이 손실이 됐어요, 떡밥이. 그래서 입질이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목내림이 돼도. 지금부터 입질 나오면 그냥 챔질해야 되고 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건 바로 회수해야 돼요. 밥 사이즈를 살짝만 줄이거나 해도 저렇게 위에서 털려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물속에 온갖 고기들이 다 있는 거죠. 수심이 얕아서 목줄은 길게 안 합니다. 뭐 안 한다 해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길 수 있어요. 제가 저럴 때는 보통 40에 52 정도를 씁니다. 제가 짧은 목줄 표준 그러면 그 정도 씁니다. 빨간 마디에서 입질 나오면 딱 이상 여기서 입질 한번 했어요. 짧게. 자, 지금 위에를 빨리 통과했죠. 그래서 밥이 조금만 커도 헛방 나고. 네. 아, 별나네 진짜. 위에서 빨리 통과하니까 밑에서 힘이 큰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더 고기들이 고기가 완전히 모이면 대충 해도 딱딱 맞을 텐데. 그렇죠.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위에서 빨리 내려가면 저수지는 밑에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는 위에 속도를 이게 늦추든지 까다로우면서도 해야죠. 매력이네. 사람이 낚시를 못하는 거지 재미없는 낚시터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관리터 같아요. 야, 여기 지금 찌 움직이는 대충이 거나 없을 고기 노는 게 터치 맞추는 것도 저는 관리터서 낚시할 때랑 별로 다른 거 못 느끼겠어요. 상층부의 고기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방금 그것도 입질이에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형태는 다 입질이에요. 찌맞춤 눈금보다 위로 올라와 있죠.
그만큼 밑에서 이 잡어들이 그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점심 때 갑자기 바람 불더니 지금은 또 바람 하나도 안 불고 뭔 좋아요. 오전에는 좀 재미없게 낚시했어요. 먹을 듯이 바람 불더니. 바닥을 고집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저는 속고 할 수 있으면 자꾸 지금 위에서 부대끼죠. 입질. 예, 이거 공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저걸 깊은 목내림을 시키겠다고 자꾸 이렇게 만지다 보면 점도가 늘어나서 배구를 더 심하게 해요. 꼬만꼬만하네.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아유, 요거는 입이 좀 작은 녀석. 그죠? 이 배수기에. 저 때가 배수가 고맙게 굉장히 생겼네. 심할 때라서 고기 얼굴 보기가 힘들 때였어요. 고맙죠. 잡혀주면. 붕어 막 뛰죠. 밥 달라고. 제가 리듬감 있게 계속 한 자리에 집중해 놓으면 밑에 저층에 원통형 집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막 저러다가 막 뛰어오르고 그래요. 갑자기 말갛게 저 뒤에 막 끌어오르죠. 저 자리만 끌어오르는 거는 이야, 그게 안 달리나, 진짜. 이게 안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 위에가 너무 조용히 내려왔잖아요. 힘이 크게 남아요. 위에서 두들겨 맞아줘야 되는데 예, 지금 높은 구간에서부터 입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거는 아무리 터치를 맞추려 해도 못 맞추겠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데 일부러 걸러가지고 세 번째 거를 딱 때렸는데 멋지게 헛방이 나요. 찌가 좀 소란스러워도 됩니다. 이런 날은. 지금은 애들이 콱콱 물고 가는 타입으로 입질이 나오기 때문에 붕어 또 뛰었죠. 웬만하면 달릴 입질이라서 찌가 소란스럽다고 걸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걸기는 뭐.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란스러울수록 고기가 터치를 덜 가려요. 입질. 자, 이제부터는 헛방 나는 거에 대한 컨트롤만 하면서 그리고 가텐을 넣었더니 풀림 맞추는 거 맞추면서도 풀리면서도 견고한 건 좋은데 약간 흥분해요 붕어들이.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은 입질을 공략하려고. 흥분해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입 주변에, 네네, 가끔 입 주변에도 걸려요. 예, 예, 맞아요. 확실히 조금 흥분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입질. 저는 이제 목내림을 어떻게든 깊이 내리려 하는데 자꾸 이제 안 내려가지죠. 털렸어요. 감자만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만지게 돼서, 아니면 밥이 또 커지면 얘들이 입질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던지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도전해봐야 지금 돼. 계속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떡밥에 터치가 계속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투척을 염두에 두고 찌를 읽으면서 그 다음 투척을 맞추는 거죠. 지금은 좋아요. 저렇게 해줘야 밑에 입질을 놔도 되는데 여기서 약간 과하죠. 지금 중간이 자꾸 통과되고 있거든요. 입질. 오.
등에다가 아이고야 일로 온다. 벨트. 쟤가 갔네. 아, 등에 걸렸네. 지금 이 목내림 중에 들어오는 거는 입에다가 딱딱 걸려도 되돌림 중에는 입 주변 걸림, 스레가 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날은 양방향, 나지마 세제리보다는 한 방향이 더 맞죠. 지금은 떡밥이 아까 조금 남아 있었죠. 이제 마지막 남은 밥은 점도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자꾸 변하니까. 헛방의 빈도가 올라가죠. 파라솔 좀 펴자. 파라솔 정리하고 모밥을 다시 꺼냈어요. 공기 빼놨으면 모밥이고 뭐가 없죠. 이미 점도 과다죠. 근데 모밥을 따로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점도가 많았던 그 마지막 밥하고는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어이구. 보세요. 이 밥은 목내림이 안 되잖아요. 저 잉어죠. 풀림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 가텐을 조금 넣어가지고 모발 감자만이었어요. 그래서 가텐을 넣어서 아까 그 떡밥이랑 같은 정도를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감자 넣은 거 그대로 던져보고 가텐 추가해서 넣은 거와의 차이를 제가 직접 보려고 일부러 넣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네, 이거는 아직 점도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조정해 들어가면서 점도가 늘어나겠죠. 입질. 이건 줄 건드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걸 헛방 나네 바로 치대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단계씩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도를 넘겨버리면 되돌리는 게 더 힘들어요. 떡밥은 함부로 막 밥 돌릴 때 처음에 만들 때는 세게 돌려도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막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위에서 너무 그냥 내려가고 들어오면 이제부터 이제 점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네요. 입질.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 잡아야 돼요. 활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물어주고 이러면 몰라도 지금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낚시를 다니면 저는 주로 7치, 8치가 많은 곳을 다니는데
보통 조가가 정상적으로 낚시를 하면 시간당 10마리에서 20마리 사이가 일반적인 조가거든요. 그런 상황을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 돼요. 물론 뭐 더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 돼요. 흐름이 끊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낚시가. 줄을 자꾸 건들죠. 입질. 저게 보기는 좋아도요. 헛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은. 아니네. 저게 한 두 눈금에서 찌가 사라지는 거는 고기가 달릴 수도 있는데 깊게 내려갈 정도로 밥이 유지가 됐는데도 버티다가 저럴 때는 힘이 조금 단단하거나 클 수가 있어요. 내부 압력을 줄여야 돼요.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고기 또 뛰죠. 바닥에 붙인 것도 아닌데 기포가 계속 하도 모여서 가텐이 이런 상황에서 입자감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 BB 플래시나 다른 후들도 마찬가지지만 떡밥 바닥에 조금씩 성질의 차이는 있잖아요. 가텐은 약간 뽀송뽀송하면서 점도가 나오고 입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솜처럼 부풀면서 점도가 나오고 더 가볍고 BB 프레쉬도 가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조금 더 끈적끈적하면서도 점도가 그렇게 나오면서도 입자감이 있어요. BB 프레쉬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죠. 가루네바는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요. 빨간 눈금에서 입질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오늘은. 네, 여기에서. 근데 목내림이 덜 돼버렸어요. 제가 왜 저거를 챔질하냐 하면 찌가 약간 밀려 올라갈 때 그 목줄이 약간 휜단 말이에요. 그때 짧은 입질도 나와요. 그래서 저런 형태일 때도 챔질 해보는 거예요. 참붕어 뛰었고, 이거는 먹겠다라는 스타트였어요. 좀 전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입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입질 놓쳤다. 좋은 입질. 점도가 늘어났어요. 이러면 다음 두 척 뭘 넣어야 되겠어요? 점도가 많다. 점도를 줄여야 되겠죠. 이러면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고 입질만 쳐다보고 있으면 낚시가 지겹죠. 점도가 생겼지. 아까보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보면 한 번 던질 때마다 선물 치고. 정말 재밌어요. 찌가 움직여준다는 게 얼마나 좋다고. 지금도 스타트가 좋아요. 입질. 지금은 이제 입질 나오면 채야 돼요. 밥이 거의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주면 다행인데 유지가 되면 나오겠죠. 요것도 입질 짧은 거 방금 입질. 예. 보세요. 출발할 때 한번 쿡 찍고 들어가면 거의 고기가 달린다고 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출발할 때 밋밋하게 들어가면 웬만하면 헛방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걸 구별할 줄 알면 낚시가 확 늘죠.
사이즈는 전부 7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 저기 노커팅이에요. 그냥 왜 커팅을 안 하냐면 헛박 내고 몇 번 조정해서 맞춰가는 거를 보시라고 커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박 날 때와 고기가 달릴 때 뭐가 다른지도 보시고, 요번에는 덜 강하게 내려왔죠. 건드림이 분명히 나오지만 아까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이건 입질로 시원하게 안 이어지잖아요. 풀림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풀림을 살리죠, 지금. 귀 위에만 살짝 누르죠. 떡밥은 검지 사이즈입니다. 풀림이 죽으면 고기들이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점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풀림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고기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도 주주주 그냥 내려가요. 풀림 더 살려야 돼. 깊은 데서 입질이 나오죠. 아, 뭐 걸렸다 빠져.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런. 풀림 더 살려야 돼요. 손물을 치거나 아니면 달 때 뭘 하거나. 목줄 꼬여가지고 목줄을 이제 교체를 합니다.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죠. 40에 50이 그대로. 네, 예, 그런 분들. 지난번에 그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은 진짜 실력이 좋거든요. 와가지고 적응해가 금방 잡더라고요. 잡는데 힘들다 하더라고요. 맞추기가. 그때는 근데 활성이 좋을 때였잖아요. 예. 근데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기가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니에요. 스스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오라 해봐야 되겠어. 예. 그렇겠죠. 이 저수지가 이 지역에서는 약간 신병훈련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입질. 옆에서 너는 그러냐 입질하는데 본향지도 그렇습니까? 붕어가 연안에까지 나와요. 근데 더 짧은 척수에 아. 먹고 그러진 않아요. 15척 내외면 충분하죠. 입질 딱 하는데 옆에서 고기가 뛰네. 해방을 딱 놓네. 네, 네. 저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 띄웠습니다. 많이는 아니근데. 많이 들어왔어요. 예. 입질로 이어지지 않죠. 옆에 분은 저랑은 낚시 스타일은 몇 마리 좀 잡으면 한 달라요. 마리꼴로 입 주변 눈 옆에 이런 데 걸려요. 한 5마리, 4, 5마리 한 번. 지금 제가 2번 걸었으니까
잎 말고. 옆에 분은 나지마 새질이 그 가는 톱과 부드러운 떡밥으로 나지마 새질이를 하는데 그래도 이 재밌네. 몸걸림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는 큰 떡밥과 가텐을 이용해서 확산을 주고 하고 있는데 나지마 새질이가 아니죠. 저는 내려가는 중에 오아세로 입질을 보죠. 아, 이게 입안에 들어갔다가 빠지노. 미치겠네, 진짜. 여기 애들이 이게 깊게 안 걸려요. 이런 바보야. 방금도 고기가 사이즈가 좋았거든요. 철커덕 철커덕 정도면 7치, 8치는 충분히 된단 말이죠. 저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꺼내보면 그 윗입술 한번 저러면 쭉쭉 빠지는데. 끝에 딱 걸려있는 그런 경우. 거기 빠지지도 않네.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낚시예요. 저 보세요. 뒤에 난리네, 난리. 아유, 고기가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에 비해서는 터치를 많이 가리죠. 막 덤비지 않고. 근데 이게 경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얘네들 입이 작거든요. 이 저수지 애들이. 이제 그래서 그쪽 안 하시면 여 더 모이는데. 너무 더운 날씨라서 일찍 접으셨어요. 이런 날은 저도 뭐 그렇게 길게는 못 합니다. 바람도 안 불고. 그래도 참 재밌는 낚시죠. 저도 18초 가다가 지금 척수 줄이니까 그대로 들어가 바글바글 거려요. 그렇지. 야, 힘 달리기 잘하네, 이놈. 제가 챔질을 세게 해서 턱이네. 철크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예, 고기들이 이제 점점 좀 흥분하고 이걸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걸 조금 컨트롤 하고 싶으면 사실은 블렌딩을 하나 더 하는 게 좋아요. 뭐냐 하면 가텐 대신 오감하고 척을 살짝 넣은 약간 무게감을 더 준, 그러니까 더 작은 사이즈로도 구사할 수 있는 떡밥하고 이거하고를 병행해주면 제일 많이 들었죠, 붕어. 좋죠. 예, 엄청 들었어요. 지금 저한테 붕어가 다 몰려 있어요. 기포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입질. 그게 안 달리네. 손물 많이 치고 막 부드럽게 하면 더 잘 먹을 것 같죠? 목내림 안 됩니다, 지금. 그거 목내림 시키려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에다가 척을 상당히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내려가는 속도가. 저는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은 없어요. 이 속도가 좋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척 대신 오감하고 잘못 던졌다. 가템만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그냥 오감만 가지고 배합을 하고요. 거기에 수분이 이제 약간만 더 들어가게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고봉으로 오감을 개지 말고 평평하게 오감을 개놓고 거기에다가 10%나 20% 정도의 후를 추가하는 정도면 이런 정도의 자연지에서는 딱 맞는 배합이 돼요. 적당히 단단하고 점도도 적당히 있고 유지도 적당히 되는.
그걸 컨트롤하는 연습 해보십시오. 당연히 감자 오감하고 오감청만 가지고 구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수지 환경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움직임이 여전히 좋죠. 방금 입질. 입질은 다릅니다. 찌가 요란하게 움직이는데도 입질은 이렇게 밑에서 잡아당긴 느낌이 온도가 막 납니다. 올라가고 이러니까 고기들이 좀 붕붕 떠가지고 예, 이날 고기들이 다 떴어요. 힘들어가지고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여기 외가리들이 예, 예. 저도 지금 이쪽에 뭐 끌어요. 외가리들이 식사를 하러 안 오니까 더 하네. 저 건너편 나무에 외가리들이 앉아 있어요. 무리 지어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일로 다 모였죠 뭐. 좋은 입질이에요. 약간 뭐 조금 위험한 입질. 헛방 나면 조절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죠. 점도 생기면 압력을, 내부 압력을 줄이고, 떡밥이 마른다 싶으면 그때 수분을 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를 맞추고, 투척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빨라요. 우와, 너무 빨라요. 약간 옆으로 던졌는데 그냥 말같죠. 지금 오른쪽에 영상에 보이던 거랑 왼쪽이랑 보세요. 입질 어? 보세요. 지금 이 나지마 새지리는 제대로 걸리지 않아요. 빠지노. 내려가는 중에 게 확실히 하죠. 지금 오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비늘도 아닌데. 영상에서 오른쪽이랑 왼쪽의 간격이 50cm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왼쪽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지가 그냥 쭉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원통형으로 집어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들어가면 고기가 우측에도 그대로 나오겠다. 모이죠. 닭 울고 시간도 안 되는 엉뚱한 시간에. 훨씬 조용하죠, 왼쪽이. 입질. 이런 얌전하네. 이게 보세요. 목내림이 완성될 시점에 들어온 입질은 고기가 달리죠. 근데 목내림이 다 되고 되돌아오다가 하는 입질은 빠른 템포의 입질은 거의 안 달리고 그거보다 한 두 눈금 더 올라와서 입질은 달리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고기가 먹으려고 할 때 힘이 어떤 상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이 크거나 딱딱하면 안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려고 아예 점도하고 수분을 많이 주고 막 치대 가지고 지지면서 낚시를 하죠. 머리가 크네. 터치를 못 맞추겠으니까. 근데 그 낚시 안 늘어요, 그렇게 하면. 입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목내림이 어렵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확산이 없는데 뭐. 흥미가 없어서 한참 지져서 잡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목내림이 어려워지죠.
위에서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털려버릴 수도 있겠네. 털리겠네요. 잠자리가 한 두 눈곱을 더 먹었으니까. 점도가 있는 떡밥들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만지고 지금 낚시를 해도 점도가 자꾸 늘어요. 그럼 헛방도 늘 거예요. 점점 입질 뭐가 자꾸 걸렸다 빠져요. 비중이 살짝 더 무거워도 될 것 같아요. 떡밥 사이즈를 살짝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블렌딩에서 뭐 오감 척을 50 정도를 넣고 오감의 비율을 살짝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아이고, 붕어가 뛰니까 그거 보다가 옆에 줄 로프에 쳤어요. 옆에서도 꾸역꾸역 잡아내시고. 아, 저 잠자리가 입질. 이런 상황에서 연습을 자꾸 해 두시면 고기가 들어오면 놓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얕은 수심이잖아요, 지금. 2m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수심에서 공략하는 거니까. 이것도 연습해 두셔야 돼요. 투척 때문에. 더더욱. 내려갈 때 지금 쿡 이게 없어요. 이제 나오죠, 밑에서. 이러면 헛방 나요. 위에서 출발할 때 한번 쿡 아니면 콕 이 정도 나와야 돼. 점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투척해서 초리대를 물에다가 가볍게 톡 치죠. 그러면 원줄이 쫙 펴져요. 그래서 일부러 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쿡이에요. 근데 문제는 목내림이 돼야 입질로 연결이 돼요. 점도가 많아요. 점도가 많으면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압력을 줄였어요, 내부. 스타트. 아까보단 조금 나아요. 헛방.
헛방이 계속 나고 있죠. 야, 요 정도 덜 만졌는데 그냥 둥글리고 다는데 헛방이 난다. 그러면 지금 이 떡밥이 점도가 이제 과한 상태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이즈 줄이면 위에서부터 휘둘려 버려요. 이걸 풀죠, 손으로. 점도 생기지 말고. 손물 지금 방금 손가락에 물 적셔서 풀었어요. 밥이 마르고 점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저렇게 수정을 봐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안 풀리죠, 빨리. 안 풀리다가 쭉 밀어 올려버린. 잡어들에 의해서. 점도가 생겨버렸네.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도 생기죠. 여기서 이 점도가 있는 밥의 입자감을 조금 더 살려야 돼요. 터치를 맞춰줘야 되지. 가텐을 소량 뿌려서 섞었습니다. 지금 찌 보여진다고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점도가 많으면 저렇게 뽕뽕뽕 이런 것도 나와요. 안 내려주는 거죠, 쉽게. 목 내리면 안 되죠. 물론 막 무식하게 막 치대 가지고 목 내리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뭐해? 그거는 구간을 통과해 버렸는데. 자, 가텐을 소량 뿌렸습니다. 참, 점도 생긴다고 안 먹고. 어이가 없네. 일시적으로 점도가 확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입자감을 조금 더 줬으니까. 입질. 아까 움직임보단 조금 나아졌죠. 아, 진짜. 밥 풀었죠, 제가? 겉만 둥글리고. 사이즈 줄이고 뗐어요. 제 딴에는 확산을 좀 더 살린다고 가텐을 소량 추가해서 풀어놨는데 어떨까요? 풀었더니 안 내려가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점도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솜을 확 쳐버려야 되겠네. 어차피 생겼으니까. 지금은 저 밥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점도 계열이니까. 그래서 손물을 적셔가지고 차라리 눌러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수분이 늘어나서 시토리 보소가 되도록 방금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것도 과할 수는 있어요. 아예 솜물을 쳤어. 아까랑 밥 터치가 다르죠. 아까는 카타보소였고 지금은 수분이 좀 생겼어요. 시토리 촉촉한 상태가 됐어요. 이제부터의 모양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떡밥 모양이죠.
안 내려가죠. 유지력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사이즈 조금 더 키우고 풀림이 죽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네. 예, 풀림이 죽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는 입자가 팍 퍼지면서 되돌림 중에 입질 나올 것 같은데. 훨씬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여러분이 손물 치고 치대면 저런지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지력을 막 엄청 치대가지고 유지력을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가는 고기가 한 마리씩 입질해 주는 거죠. 크게 입질 폭이 안 나와주죠. 구간이 안 나오고요. 짜잔하게 쪼아대죠. 이게 점도가 나면 되돌리는 게 참 어려워요. 목내림도 잘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점도를 더 내야 될 판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살리려면 모질이 같은 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풀림도 살리고 비중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떡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밥 상태가 이제 나빠진 거죠. 떡밥의 터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아까 그렇게 찌가 요란하게 막 잘 움직이다가 지금 확 나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놓고 시작을 하면 아까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없죠. 찌 움직임. 극복을 해보려 하는데 쉽지가 않네. 더 부드럽게 하고. 입질. 아, 이래 더 빡. 수분이 많은데도 아까보다 수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도 헛방이 나죠. 일을 일단 잘하고. 밥은 약간 스커드 형태로. 이제 떡밥 달기의 모양을 조금 바꿨어요. 좀 길쭉하게. 주는 게 전체적으로 풀림을 살려내도록 되지. 풀림이 좀 더 쉬워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유지력은 약간 부족해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출발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입질 나와주면 좋은데 노란 동굴부터는 입질 헛방 계속 나죠. 속심이 크면 답답한데. 아까 같은 상황으로 좋게 가지를 않죠. 지금 출발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출발 좋아요. 한 번 더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단단함이 부족하니까 아까보다. 그러면 뭐 그래도 고기 잡으려면 아까 그 중간에 나오는 입질들 공략해야 되는 거죠. 깊은 목내림을 내고 메커니즘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떡밥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고기는 있는데 못 잡는 거죠. 목내림을 깊이 못 시키니까 지금. 자잘하게 쪼죠. 입질. 아, 아깝죠, 요번에는. 아, 큰 놈을 계속 띄우네. 걸었다가. 참네. 이번에는 아주 좋았는데, 고기 사이즈도 훨씬 좋았어요. 못 줄였는데. 저런 게 좀 아깝죠. 그러니까 끄트머리 탁탁 걸리나 봐요. 여기는 하여튼 입 끝에 탁 걸리는 게 많아요. 거기서부터 어렵네 또. 떡밥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한테는. 거의 맞춰 왔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입질.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네. 지금 목내림을 안정감 있게 깊게 내려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개는 거예요. 아까 그대로 여도 좋고 오감척을 살짝 추가해도 좋고, 어쨌든 구사하기 쉬운 쪽으로, 그 다음에 붕어가 잘 먹는 쪽으로. 부드러운 떡밥이 큰 고기한테는 또 어필할 수 있으니까. 저걸 부드럽게 해서 가려면요, 밥이 더 커져야 돼요. 지금보다. 튜브톱을 쓰는 게 맞고요.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밥 사이즈가 부족한 거예요. 쉽지가 않죠. 밥달기 부족이야. 밥달기 부족.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낚시를 자꾸 해봐야 됩니다. 예. 부드러운 밥을 떡밥이 이제 다 돼가지고 확산이 죽어서 부드러운 걸로 가보고 있는데 와 그래도 설걸리는 게 계속 나오네. 확실히 안 좋죠, 부드러운 밥이. 이런 놈은 큰 놈이 아닌데. 확산이 줄어들수록 고기 사이즈도 같이 줄어요. 그리고 저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토종 치어가 나와요. 다시 풀림이 살아나고 하면 정상적으로 떡붕어 사이즈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가지 기법을 2시간, 3시간 정도 구사를 하면서 떡밥을 이제 2번, 3번 개 보거든요. 그럼 중간에 이제 이런 시점들이 오죠. 근데 저한테는 이 시점을 어떻게 좋은 흐름으로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지금은 좋아요. 방금 그거 챘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 타이밍 아니야. 예, 아까 위에 걸 챘어야 돼요. 그 타이밍 아니야. 그 위에 거네. 이게 공식이 딱딱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밥도 다 썼죠. 다시 걔 가지고 도전을 하거나 다른 걸 해보거나 해야죠. 또 잠자리, 입질, 입질. 이 잠자리 때문에 챔질 못한 거예요. 또 가면 안다. 그래도 오늘 되게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날씨가 덥고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자만 가지고 구사하는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후를 추가해서 점도를 올리면서도 입자감을 살려주는 참붕어 밑에 새카만 거. 공략도 해보세요. 경시 변화가 생겼을 때 대응법도 연습을 해보시고, 네, 저는 뭐 조금 부대끼는 부분들도 나왔지만 굉장히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낚시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